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다시 오는 청문회 전국입니다. 날짜 잡혔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오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정했는데요. 이 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일에 진행을 하다가 필요하면 차수 변경을 해서 9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1월 2일부터 3일까지 여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이 필리버스터 전국 등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을 좀 뒤로 늦춘 것입니다. 네. 임명동의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8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건데 즉 늦출 수 있는 만큼 늦춘 셈이죠. 총리 청문회 쟁점은? 먼저 짚을 수 있는 게 국회의장을 역임을 한 사람인데 행정부의 2인자로 가는 게 맞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유한국당 등은 이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증인 채택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따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이제 삼권 분립과 관련이 있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오늘 뭐 정세균 후보자가 빚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예요? 정세균 후보자가 지인에게 3억 2천만 원을 빌려서 지난 20여 년간 갚지 않다가 총리 지명 열흘 전인 지난 6일 내에 일괄 변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던 것은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자는 지난 24년간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번씩 또 했다 하면서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도 잡혔죠? 그렇습니다. 오는 30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건 이제 증인 채택을 놓고 지금 난항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에 추미애 후보자가 여당 대표였다는 점을 들어서 소위 이제 하명 수사 논란에 연루됐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증인 출석을 지금 무더기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정치 공세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증인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 되는 만큼 관련 수사라든지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증인 채택 여부는 언제까지 합의가 돼야 돼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참고인 등에게 보내는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에 이제 송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지나간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어려워진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전날까지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은 가능한데 그러면 증인이 출석할 가능성은 그만큼 이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청문회 전날에야 이제 11명의 증인이 채택이 됐지만 맞아요. 실제 출석한 사람은 1명이었죠. 예.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은 또 뭐가 있어요? 추미애 후보자가 2003년에 연세대 석사과정 중에 작성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한국의 WTO 가입 이후에 개방된 국내 농촌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이런 논문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와 국립농업과학원이 2002년 발간한 학술대회 결과 보고서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자는 당시에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시사뵙기 두 번째 항목은요. 월성 1호기 폐쇄 논란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 결정 내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에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원안위원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비합리적으로 무리해서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자유한국당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이 원안위원들을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폐쇄를 결정했어요? 이 안전과 경제성 문제인데요. 월성 1호기는 1970년대에 건설돼서 1982년부터 가동된 국내 최고령 원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11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가 돼서 가동이 중단됐었는데요. 2015년에 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허가하면서 다시 재가동이 됐죠. 이후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도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에 콘크리트 결함이라든지 차수막의 손상 이런 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게 안전 문제고. 그렇습니다. 경제성은요? 한수원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경제성을 평가를 해보니까 발전 단가가 전력 판매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걸로 나왔다라는 건데요. 아하. 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원전 가동을 강행하려다 보니까 이 발전소 이용률이 떨어지고 설비 보강에 수천억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게 핵심 논리입니다. 예. 즉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쇄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뭐라고 반론하는 거예요? 이 안전성 문제는 이미 7천억을 들여서 수리를 했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오히려 해체 비용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든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앞서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고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폐쇄 결정은 또 안 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은요? 원안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7천억이 투입이 됐다고는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일부 부품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홍보 비용 등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1,300억 원이 들어갔다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정권 때 수명 연장을 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자, 시사회기 세 번째 항목은 기부금 내역까지 사찰한 삼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한겨레가 삼성의 계열사 임직원들의 기부 내역을 파악을 해서 그룹 차원에서 관리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기부금 공제 내역을 확인을 해서 이른바 불온단체 후원 여부를 파악을 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총 386명의 명단을 정리를 해서 문건을 만들어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서 이른바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나온 문건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불온단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보수 시민단체가 2010년 발표한 반국가 친북 좌파단체 69곳의 목록을 참고해서 11개의 단체를 선정을 한 건데요.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단체와 통합진보당 등의 정당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우리결의 하나되기 운동본부? 그렇습니다. 이런 대체적으로 뭐 진보 이렇게 분류되는 단체들이죠. 참. 근데 실제로 여기에 후원금 낸 그 직원에 대한 무슨 조치가 있었대요? 검찰은 이 실제 문건대로 직원 관리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만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지난 17일에 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사건 1심에서 관련 임직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이미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 참 별일 다 하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